기내는 아수라장이었다. 술에 취한 승객이 고래고래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는 순간 작은 체구의 스튜어디스는 눈물을 머금은 채 끝까지 버티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을 막아섰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순간 얼어붙은 기내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 이야기는 국제선 항공기에서 실제로 벌어진 위기와 한 스튜어디스가 겪은 노후의 기억입니다. 만약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늦은 밤, 주인공 스튜어디스는 출국, 대기 중인 승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여행 되세요. 익숙한 미소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엔 긴장감이 숨어 있었다. 국제선은 언제나 변수가 많았다. 이륙 후 몇 시간이 지나 기내 서비스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그녀의 앞에 문제의 승객이 앉아 있었다. 술 냄새가 진동했고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를 질렀다. 이봐, 술 더 가져와. 주인공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손님, 이미 충분히 드셨습니다. 더는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승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내가 돈 내고 타는 손님인데 내가 뭔데 거절이야? 기내의 분위기가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다. 승객의 고함은 점점 커졌다. 기내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으로 쏠렸다. 주인공 스튜어디스는 최대한 침착하게 손을 모았다. 손님, 안전을 위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술 취한 승객은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다. 협조? 웃기지 마. 내가 돈 내고 타는 손님인데 내가 뭔데 나를 가르쳐. 탁자 위에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다. 아이 울음소리가 뒤이어 터졌다. 기내는 점점 더 긴장감에 휩싸였다. 승무원 동료들이 다가왔지만 문제 승객은 손을 휘두르며 위협했다. 건드리지 마. 나 오늘 여기서 끝까지 갈 거야. 주인공은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뒤에 앉아있는 수십 명의 승객을 지켜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손님, 지금 멈추지 않으시면 법적인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순간 승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주인공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 눈빛은 위협적이었고 숨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었다. 순간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짧은 독백이 스쳐갔다. 손끝은 떨렸고 목소리는 갈라질 듯했다. 기내 전체가 숨조차 삼키지 못하는 정적에 잠겼다. 숨막히는 정적이 기내를 감쌌다. 주인공은 눈앞의 위협적인 승객을 끝까지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손끝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다. 누군가 도와줄 수 없을까?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뒤쪽 좌석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다. 한 남성 승객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깔끔한 셔츠 차림, 단단한 눈빛을 한 중년의 신사였다. 그는 주인공 앞으로 걸어 나와 위협적인 승객과 마주섰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 그 한마디가 얼어붙은 기내 공기를 흔들었다. 문제의 승객은 비웃듯 웃었다. 뭐야? 내가 뭔데 끼어들어? 하지만 남성 승객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주인공을 가볍게 뒤로 물렸다. 여긴 당신 혼자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수십 명의 승객이 있습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법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주인공은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을 지켜주는 누군가가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진상 승객은 여전히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내뱉었지만 다른 승객들의 시선도 바뀌고 있었다.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용기를 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눈빛, 뒷좌석의 젊은 남성, 맞은편의 중년 부부, 심지어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까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신사의 편에 섰다.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용기가 기내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 진상 승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그의 고함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주변 승객들이 움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더 이상 두려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중년 신사의 곁으로 또 다른 승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맞습니다. 그만하세요. 여긴 모두가 함께 가는 비행기입니다. 이어 반대편 좌석의 청년도 굳은 목소리를 냈다. 우린 여행객이지. 당신 난동을 보러 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하나둘 더해졌다. 진짜 민폐예요. 승무원님들 지켜드려야죠. 기내의 공기가 바뀌고 있었다. 공포로 웅크렸던 사람들이 서서히 용기를 내고 있었다. 주인공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작게 중얼거린 그 목소리는 안도의 한숨과도 같았다. 문제 승객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처음에는 단 한 명의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10명, 20명의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승무원 동료들도 한 발 더 다가섰다. 손님,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신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진상 승객의 얼굴이 굳어졌다.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기내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두려움, 대신 안도의 공기가 감돌았다. 주인공은 가슴 깊이 느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서로를 지켜내는구나. 진상 승객은 여전히 비틀거리며 몸을 휘둘렀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두둔하는 사람은 없었다. 좌석마다 쏟아지는 눈빛, 작게나마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그의 발걸음을 점점 무겁게 만들었다. 멈추세요. 이제 그만두세요. 목소리 하나하나가 기내를 울리며 그를 압박했다. 결국 남성 승객이 크게 한 발 나서며 주인공을 뒤로 보호했다. 지금 이 순간 여기는 당신이 혼자 소란을 피울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비행입니다. 그 단호한 말에 기내는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잠시 후 진상 승객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마지막 위협을 내뿜었지만 곧바로 옆자리 청년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이제 끝입니다. 뒤이어 다른 승객 2명이 달려들어 그의 몸을 제압했다. 발버둥 치던 그의 몸짓은 결국 서서히 힘을 잃어갔다. 승무원 동료가 빠르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다. 이제 안전합니다. 기내의 긴장이 풀리는 순간 승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퍼져 나왔다. 한 사람, 2사람, 그리고 곧 기내 전체가 따뜻한 박수로 울려 퍼졌다. 주인공은 그 자리에서 숨을 깊게 몰아쉬었다.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작게 속삭였다. 살았다. 옆에 서 있던 동료 승무원이 살짝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어. 끝까지 버텼어. 그 말에 그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을 감고 가슴 속 깊은 안도감을 삼켰다. 박수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가 무사했어요. 중년 부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는지. 그 순간 주인공은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힘을 느꼈다. 작은 몸 하나로 거대한 위협 앞에 섰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녀의 눈에는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함의 눈물이었다. 비행기는 예정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 기내의 공기는 여전히 사건의 여운으로 무거웠지만 승객들은 차례로 짐을 챙기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주인공은 끝까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좌석을 지나가는 승객들마다 그녀를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넸다.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 덕분에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모습이었어요. 짧은 인사 한마디, 짧은 눈빛 하나에도 그녀의 가슴은 뜨겁게 흔들렸다. 착륙 후 진상 승객은 곧장 경찰에 인계됐다.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 한때 기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남자는 이제 무력한 범죄자로만 보였다. 주인공은 멀찍이 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씁쓸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다. 사람은 왜 저렇게 무너지는 걸까? 그리고 난 왜 끝까지 떨고 있었을까? 승무원 동료들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정말 잘했어. 마지막까지 의연했어. 너 없었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거야. 주인공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이 사건은 뉴스로 보도됐다. 대한민국 항공 승객들의 용기로 위기 막아. 화면 속에는 흐릿하게 찍힌 기내 영상이 재생됐다. 승객들이 함께 나서서 진상 승객을 제압하는 장면. 그리고 카메라 구도 끝에 작게 포착된 주인공의 모습. 그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삼켰다. 저게 나구나.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5일 국제선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난동을 부렸지만 승무원과 승객들이 합심해 무사히 진압했습니다. 함께한 시민들의 용기가 또 하나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주인공은 TV 화면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박수와 칭찬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아직 풀리지 않는 매듭이 남아 있었다. 나는 진짜 잘한 걸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쉽게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뉴스 보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수많은 댓글과 글들이 쏟아졌다. 승무원님들 존경합니다. 저 비행기에 계셨던 분들 대단하시네요. 요즘 세상에도 저런 용기가 있다니 감동입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울렸다. 그러나 모두가 칭찬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글에서는 항공사 보안이 허술하다. 승무원 교육이 제대로 된 거냐. 저 상황에서 더 빨리 대처했어야 한다. 차가운 비판도 섞여 있었다. 주인공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가 부족했던 걸까? 사람들이 쏟아낸 칭찬보다 몇 줄의 비판이 더 깊숙이 마음을 찔렀다. 회사에서도 이 사건은 크게 회자됐다. 팀장은 격려하며 말했다. 내가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더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자부심을 가져도 돼. 하지만 동료 승무원 중 몇몇은 조용히 속삭였다. 울지만 않았어도 더 멋졌을 텐데. 처음부터 강하게 제압했으면 승객들이 덜 불안했을 거야. 주인공은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듯 답답했다. 사건은 지나갔지만 그날의 울음과 떨림은 아직 그녀 안에서 생생했다. 밤이 깊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들려왔다. 내가 뭔데 명령질이야. 거칠게 뱉어내던 진상 승객의 고함. 그리고 그 순간 밀려왔던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기내를 울리던 박수 소리도 떠올랐다. 낯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과 함께 해주던 그 순간, 그 따뜻한 기억이 그녀를 간신히 버티게 했다. 거울 앞에 선 주인공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울었지만 그래도 버텼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그 속에서 작은 단단함이 싹트고 있었다. 며칠 뒤
주인공은 가족들과 마주 앉았다. 부모님은 뉴스 화면을 통해 딸의 모습을 이미 본 상태였다. 어머니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방송에서 널 봤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 저 작은 몸으로 그렇게 버티고 있었다니. 주인공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엄마. 결국 잘 끝났잖아. 그러나 손끝에 닿는 어머니의 떨림이 그녀의 가슴을 다시 흔들었다. 아버지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수고했다. 하지만 내가 울고 있는 걸 봤을 땐 나도 따라 울 뻔했다. 힘들었지?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주인공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흐느꼈다. 무서웠어. 정말로 무서웠어. 나도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가족들의 눈가가 젖어갔다. 동생은 조심스레 말했다. 누나는 울었어도 멋졌어. 나 같으면 바로 도망갔을 거야. 근데 누나는 안 그랬잖아. 끝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 그 말에 주인공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자신을 괴롭히던 기억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위로가 스며들었다. 며칠 뒤 동료들과의 술자리. 누군가는 웃으며 농담을 던졌다. 너 이제 유명인 됐네. 기내 히어로 기사에도 나오던데. 주인공은 웃어 보였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히어로라니. 그건 너무 큰 말이지.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속마음을 꺼냈다. 사실 나는 용감하지 않았어. 나는 울고 있었고 떨고 있었고 제대로 말도 못했어. 동기 승무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야, 그게 진짜 용기야. 무서워도 버티는 거. 그게 진짜 용기라고. 순간 주인공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가 켜졌다. 그녀는 생각했다. 맞아.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서 있는 거다. 며칠이 지나고 주인공은 다시 비행 스케줄에 배정됐다. 이번엔 짧은 국제선이었다. 출근길, 공항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순간 숨을 고르듯 멈춰섰다. 나는 달라졌다. 사건 전에는 출근길이 늘 긴장의 연속이었다. 혹시 또다시 무례한 승객을 마주할까? 사소한 실수로 승객들이 불편해할까? 온갖 불안이 가슴을 조여왔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다. 승무원 대기실. 동료들의 시선이 모였다. 잘 지냈어? 뉴스에 나온 사람. 농담 섞인 말이 오갔지만 이젠 예전처럼 얼굴이 붉어지지 않았다. 주인공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그냥 다 지나갔어. 오늘은 오늘 일만 잘하면 돼. 그 짧은 대답 속에 스스로도 모르게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탑승이 시작되고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주인공은 늘 해오던 안내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조금은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승객들의 눈빛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작게 그러나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아, 내가 다시 서 있구나. 비행 중 작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한 승객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며 기침을 쏟아냈다. 기내는 잠시 술렁였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했을 주인공은 즉시 마이크를 잡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조치하겠습니다. 그녀는 의무용품을 가져와 침착하게 대처했고 다른 동료들과 협력해 승객을 안정시켰다. 그 순간 기내는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무섭다고 도망치지 않는다. 울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끝까지 서 있는 거다. 착륙 후 어떤 승객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오늘 덕분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밤이 되어 숙소 창가에 앉은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사건이 준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는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짐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하늘을 오르내리겠지.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사건이 벌어진 지 보름쯤 주인공은 항공사 홍보팀의 요청을 받았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회사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잠시 망설였다. 아직도 그날의 울음이 생생했기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겠죠. 인터뷰 당일 카메라 불빛이 눈앞을 가득 채웠다. 기자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날 기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승무원님은 어떻게 버티실 수 있었나요? 주인공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버틴 겁니다. 그 대답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왔다. 인터뷰는 주요 포털 메인에 걸렸고 댓글은 폭발적으로 달렸다. 진짜 솔직하다. 그래서 더 믿음 간다. 울면서도 자리를 지킨 게 진짜 용기지. 이제 비행기 타도 안심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주인공은 처음으로 느꼈다. 자신의 약점이라고 여겼던 눈물이 사실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회사 측은 인터뷰 이후 그녀를 비공식적으로 안전모범 승무원으로 소개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달라졌다. 예전에는 조용히 스쳐 지나가던 동기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때 진짜 고생했어. 내가 있어서 우리도 더 힘을 낼 수 있어. 짧은 말들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따뜻한 불씨가 켜졌다. 밤, 숙소 창가에 앉은 그녀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울어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버텨주는 거야. 그녀는 알 수 없는 벅참에 살짝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비행기를 타는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겼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누군가의 안심이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다시 하늘로 오르는 날, 국제선 장거리 노선, 승객 수는 평소보다 많았다. 주인공은 출근길부터 긴장보다는 차분한 마음이 앞섰다. 며칠 전 인터뷰 이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한 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다시 무너지지 않는다. 두렵더라도 서 있는 게 내 자리다. 비행기 문이 닫히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승무원들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에선 각자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주인공은 안전 시연을 마치고 통로를 따라 걸었다.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다시금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괜찮아. 오늘도 잘 해낼 거야. 이륙 후 2시간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기내 앞쪽에서 승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요. 여기 좀 와주세요. 주인공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한 중년 남성이 의자에 깊이 파묻힌 채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주변 승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나 있었고 누군가는 혹시 심장마비 아니야? 라며 불안한 소리를 내뱉었다. 순간 주인공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과거의 자신이었다면 당황의 손이 덜덜 떨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즉시 무전기로 동료를 불렀다. 응급 키트 준비해. 그리고 의사 승객 확인 요청해. 그리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차분히 말을 건넸다. 괜찮으십니까? 지금 숨이 많이 가쁘시죠? 천천히.
크게 숨 쉬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승객들의 술렁임은 조금씩 잦아들었고 곧 동료 승무원이 응급 장비를 들고 뛰어왔다. 다행히도 근처에 있던 의사 승객이 나섰다. 제가 의사입니다. 상태 확인해보죠. 주인공은 즉시 자리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건넸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맥박을 체크했다. 긴장된 몇 분이 지나자 남성의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붉던 얼굴이 점차 차분해지고 땀방울도 가라앉았다. 의사가 말했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네요. 착륙할 때까지 관찰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안도의 숨이 기내 전체를 덮었다. 주변 승객들은 박수까지 치며 안심했다. 휴, 놀랐네. 승무원분들이 정말 침착하시다. 주인공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남성의 곁에 앉아 물을 건넸다. 혹시 괜찮으시면 조금만 드셔보세요. 저희가 계속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남성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주인공은 동료와 함께 다시 통로를 걸었다. 비록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방금 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스스로 놀랐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 변했구나. 그녀는 그 깨달음을 마음 깊이 새겼다. 비행은 계속 이어졌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흘려 우는 소리, 승객이 음료를 쏟아내 허둥대는 모습, 그 모든 소소한 상황들까지도 그녀는 여유롭게 받아들였다. 예전 같았으면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몰려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작은 위기 하나하나가 오히려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착륙 직전, 기장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했다. 오늘 기내에서 작은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승무원들과 승객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안심하시고 착륙 준비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주인공의 가슴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그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 하늘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착륙 후 환자였던 중년 남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여전히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만은 깊은 진심으로 빛났다. 고마워요. 덕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어떤 박수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그날 있었던 모든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도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도 더 단단해질 것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어느새 그 미소는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비행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 주인공은 출근 전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포털 사이트의 메인 기사에 어제의 사건이 실려 있었다. 국제선 기내 응급 상황, 승무원의 침착한 대처로 승객 무사 착륙. 기사 속 사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환자 승객, 그리고 곁에서 차분하게 응급처치를 돕는 주인공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댓글란은 뜨거웠다. 이런 분들이 진짜 히어로지. 승무원들 존경합니다. 목숨 걸고 사람 지키는 일이에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이야기네. 스크롤을 내릴수록 감사와 존경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그동안 스스로를 작고 초라하게만 느껴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가슴속에 조용히 불빛이 켜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오후, 주인공은 잠시 집에 들렀다. 부모님은 이미 뉴스를 통해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딸아, 내가 거기 있었다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래도 끝까지 해냈구나.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거구나. 우린 항상 내가 힘들어할까 걱정했는데 오늘은 내가 우리를 안심시켰다. 그 말에 주인공의 눈가가 젖었다. 부모님 앞에서는 늘 강한 척했지만 속으론 흔들릴 때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진심으로 당당할 수 있었다. 저녁이 되자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다. 카메라 앞에 선 주인공은 잠시 망설였다. 제가 잘한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했을 뿐입니다. 기자는 물었다. 그 순간 가장 크게 든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차분히 대답했다.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고 누군가는 반드시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게 승무원으로서, 사람으로서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온라인에서는 다시 큰 반향이 일어났다. 겸손함까지 진짜 프로다. 저런 분 덕분에 하늘길이 안전한 거구나.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용기다. 주인공은 댓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들의 응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동안 버티고 걸어온 길에 대한 인정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다. 며칠 후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 그동안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선배 승무원들이 이제는 따뜻한 미소로 건배를 제안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러워. 정말 잘했어. 앞으로 어떤 상황이 와도 넌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같이 있던 여러분, 그리고 협조해준 승객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말에 동료들의 얼굴에는 더 깊은 신뢰가 묻어났다. 밤길을 걸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켜진 빛은 그보다 더 따뜻하고 선명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을 줄 몰랐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다. 내가 하는 일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리고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그 어떤 두려움도 견뎌낼 가치가 있다. 며칠 후 또다시 출발 준비를 하는 아침.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두려움 대신 차분한 자신감, 흔들림 없는 눈빛이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제복을 고쳐 입으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하늘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은 더 이상 스스로를 다독이는 위로가 아니었다. 이제는 확신, 그리고 믿음이었다. 그날은 짧은 비행이었다. 인천에서 출발해 동남아, 소도시로 향하는 4시간 남짓의 노선. 이제 막 마음을 추스르고 복귀한 주인공에게는 또 한 번의 시험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이륙 전, 기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전했다. 오늘 기상 상황은 대체로 안정적입니다. 순항고도에 오르면 큰 흔들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동료 승무원들도 밝은 미소로 탑승객들을 맞이했다.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거울에 비친 얼굴을 확인했다. 예전 같으면 긴장으로 굳어 있었을 눈빛이 오늘은 차분하고 단단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승객석 뒤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흔한 상황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울음이 격해지고 주변 승객들까지 불편해하기 시작했다. 주인공은 서둘러 다가가 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에게 다정히 물었다. 괜찮으세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다. 아이가 호흡이 이상해요.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주인공의 눈빛이 번뜩였다. 즉시 동료에게 의료용 산소 키트를 요청하고 기내 방송으로 의료인을 찾았다. 탑승객 중 의료인 계시면 즉시 승무원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순간 객실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다행히도 한 승객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즉시 길을 열어주고 의사와 함께 아이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의 짧은 진단이 내려졌다. 급성 기관지 경련 같습니다.
산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 말의 주인공은 곧바로 산소 마스크를 아이 얼굴에 씌웠다. 손끝이 떨리지 않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의 울음과 불안을 숨기기 바빴던 그녀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차분히 동료들을 지휘했다. 승객분들, 조금만 공간을 내어주세요. 의료 조치가 끝날 때까지 주변 이동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안정적이었다. 승객들의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다. 아이의 호흡은 점차 안정되어 갔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주인공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드님이 곧 회복될 겁니다. 옆에서 함께 지켜봐 주세요.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고 객실 안의 긴장도 조금씩 풀렸다. 승객들은 작은 박수로 의사와 승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잠시 후 기내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주인공은 좌석 통로를 걸으며 스스로도 놀라워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이 떨렸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진 것 같다. 그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착륙 후 아이의 가족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인공의 가슴도 따뜻해졌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저도 두렵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으니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을 때 그녀는 긴 하루를 떠올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구나. 그녀는 오늘의 사건을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를 준비하며 다짐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 그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이야. 착륙 후 공항 도착 게이트. 아이를 안은 어머니는 주인공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눈앞에서 숨을 쉬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순간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주인공은 잠시 머뭇거리다 어머니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주며 말했다.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의 눈을 보자 다른 선택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단지 제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이 주인공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따뜻한 감촉에 그녀의 눈도 젖어들었다. 그날 저녁 숙소에 돌아온 주인공은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회의 겸 저녁 식사를 했다. 대화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오늘의 사건이었다. 선배 승무원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너 이제 정말 달라졌구나. 예전 같으면 울면서 버티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오늘은 오히려 내가 우리를 이끌더라. 주인공은 부끄럽게 웃었다. 저도 놀랐습니다. 몸은 여전히 떨리는데 마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지난번 사건이 저를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들었다. 맞아. 위기는 사람을 키우는 거야. 내가 그걸 증명했어.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와 주인공은 창밖 야경을 오래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강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마도 우리가 가진 본능이 아닐까.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내 두려움을 제쳐두고 움직일 수 있는 본능 말이야. 스스로의 변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벅차기도 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새로운 비행을 준비했다. 이번엔 장거리 노선 12시간의 대서양 횡단이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기장은 승무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저희 항공사 전체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승무원 한 명의 용기가 수백 명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가슴에 뜨거운 울림이 전해졌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 도중 또 다른 작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모인 승객이 갑자기 기내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승객 쓰러지셨습니다. 객실이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주인공은 지체 없이 뛰어갔다. 몸이 앞서 나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맥박을 짚었다. 약합니다. 응급 키트 준비해주세요. 동료들이 신속히 움직였다. 승객들의 불안한 시선이 쏟아졌지만 주인공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의식을 되찾으실 겁니다. 저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노인은 몇 분 후 의식을 회복했다. 내가 괜찮은 건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주인공은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사건은 짧게 지나갔지만 주인공의 마음은 오랫동안 벅찬 파도로 출렁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승무원의 자격이구나.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그녀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누구든 지켜낼 것이다. 두려움보다 더 강한 건 책임이니까. 착륙 직후 기내는 한동안 술렁였다. 승객들이 짐을 꺼내며 서로 속삭였다. 저 승무원 덕분에 우리가 무사했어. 그녀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사소한 대화 같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인공의 귀에 생생히 박혔다. 그녀는 무심히 웃어넘기려 했으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일렁였다. 통로를 지나며 어떤 노부부가 손을 잡아주었다. 아가씨, 고마워요.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 안에서 무슨 일이 나면 속수무책인데 오늘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었소. 그 말에 주인공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별 말씀을요.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다시 그녀를 붙잡았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준 게 제겐 기적이었어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주인공의 손가락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작은 손의 온기는 아무리 긴 피로도 단숨에 녹여내는 듯 따뜻했다. 숙소로 돌아와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불 꺼진 방 안, 도시 불빛이 창가를 타고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에 모서리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오늘 정말 사람들을 지킨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맞은 위기에서 한 번의 선택을 한 것뿐일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다. 그 선택이 생명을 살렸다. 다음 날 동료 승무원들과의 회의 자리. 선배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 어제 진짜 대단했어. 그런 용기 아무나 발휘 못한다. 또 다른 동료도 거들었다. 맞아. 나도 옆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 내 목소리가 그렇게 단호할 줄은 몰랐거든. 주인공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다. 저도 사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려움보다 앞선 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짜 진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사건은 뉴스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기내 위기, 침착한 승무원 대처로 무사 착륙. 화면 속에는 구체적인 얼굴이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동료들과 승객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가 지킨 것은 단순한 기내 안전이 아니라 수십 명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이 누군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의 시간을 지워낸 것이었다. 기장은 짧은 회의에서 말했다. 우리는 언제든 하늘 위의 위기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어제의 사건은 분명히 증명했다. 한 명의 승무원, 한 명의 용기가. 회의실 안,
주인공의 눈빛이 다시 흔들렸다. 이번에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는 가벼운 두려움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묘한 자신감이 생겨 있었다. 위기 속에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비행 중 옆자리에 앉은 후배 승무원이 조심스레 물었다. 선배 솔직히 무섭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몸이 얼어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주인공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무서웠지. 다리가 떨리고 목이 마를 정도로. 하지만 그 순간 내가 도망치면 누가 대신할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어.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고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야. 후배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인공은 후배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할 수 있어. 그건 용기가 아니라 책임이거든. 그리고 책임은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비행이 끝난 뒤 공항 대합실. 승객 한 명이 주인공을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전 사건에서 도움을 받았던 젊은 엄마였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고개 숙여 인사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날 이후로 제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았거든요. 주인공은 놀라며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엄마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니요. 선생님은 제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비행기의 좁은 통로에서 일어난 일이 한 가족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녀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걸까? 곧 대답이 떠올랐다. 사람을 지키고 싶어서. 그 단순한 진실이 그녀의 하루를 그리고 노후까지도 바꿀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레이션 브루에는 빼고 입력하세요. 사람은 위기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알아본다. 그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남기고 그 선택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을 만든다. 며칠 뒤 사건은 더 크게 세상에 알려졌다. 포털 메인 뉴스에 기사 제목이 걸렸다. 기내 위기, 침착한 대응으로 수십 명의 생명 지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승객들은 다시 기사 밑에 댓글을 달았다. 그 승무원 정말 대단하다.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내 가족이 그 비행기 안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사람들의 반응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사회가 여전히 선해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항공사 본사에서도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경영진이 모인 자리에서 기장은 말했다. 우리는 안전 매뉴얼을 가르치지만 그 순간 사람을 지킨 건 매뉴얼이 아니라 한 명의 용기였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회의장 안공기가 숙연해졌다. 주인공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말은 그대로 가슴 깊숙이 새겨졌다. 그날 저녁 동료 승무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후배들이 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선배, 저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무섭지 않을까요? 주인공은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어. 하지만 그 무서움을 이겨내는 게 우리 직업의 무게라는 거야. 그리고 기억해. 그 순간 내가 한 걸음 나아가면 수십 명이 숨을 돌릴 수 있다는 걸. 후배들은 눈빛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깊어 숙소에 돌아온 뒤 주인공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 스스로를 돌아봤다. 나는 왜 저 자리에 서 있었을까? 그건 단순한 직업 때문이 아니었다. 내 안에 숨은 두려움을 넘어선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역할을 찾은 거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두드리며 속삭였다. 내가 하는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직업을 넘어선 사명이다. 며칠 후 교육센터에서 신입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가 열렸다. 주인공은 선배 자격으로 짧게 무대에 섰다. 수십 명의 눈빛이 자신을 향했다. 그녀는 차분히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승무원의 일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늘 위에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존재예요. 때로는 한마디가, 때로는 한 걸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입들의 얼굴이 단단히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덧붙였다. 저 역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앞선 건 책임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책임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걸요. 강의실 안은 조용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서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그들의 눈빛을 보며 알았다. 오늘 내가 전한 이 말이 앞으로 누군가의 삶에서 또 다른 용기를 만들 거라는 것을. 그녀는 미소 지으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주세요. 비행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온 밤. 주인공은 긴 하루를 마친 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공항 활주로 불빛이 반짝였고 머릿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진상 승객의 날카로운 고성, 승객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와준 수많은 따뜻한 손길들. 그 순간의 기억은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세상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사람은 위기 속에서 서로의 가치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바꾸기도 한다. 주인공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의 선택은 단순한 직업적 대응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책임을 두려움보다 앞세운 용기였다. 며칠 후 뉴스 화면 속에서 기내의 위기, 승객들이 함께 막아낸 사건이라는 짧은 제목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다시금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 그 뉴스 자막을 바라보던 주인공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아. 세상은 여전히 따뜻해. 우리 민족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황을 막론하고 위험한 순간 언제나 누군가의 손길이 곁에 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노후를 만듭니다.